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지역의 규탄 목소리가 거셉니다. 시민들의 집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더해져 일본 아베 정권을 질타하며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해 한 지자체가 마련한 양산 500개가 석 달 만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양심을 믿고 물품을 빌려주는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양심과 물품 모두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육상의 샛별로 떠오른 계룡중학교 양예빈 선수가 충북 보은에서 열리고 있는 육상대회에 출전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여중부 200m 결승전을 앞두고 양예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지역의 규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체적인 규탄 대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더해져 일본 아베 정권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네, 광복절이 있는 다음 주에는 곳곳에서 시민 촛불도 타오릅니다. 이규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100여 명이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보복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일본을 가지도 제품을 사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제 정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1인 시위도 지역 곳곳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백제라는 오랜 역사적 관계에도 첫 주자로 일본에 경고했고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경제보복 철회 뭉치자 대한민국 손팻말을 들었으며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도 노 아베 경제보복 철회 손팻말로 힘을 더했습니다. 경제 전쟁의 선포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판호히 배격하고 지금이라도 아베가 마음을 돌려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광복절 주간인 다음 주에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지역의 경고가 더 강력해집니다. 대전에서는 오는 13일 대전시청 북문 인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제막식을 열고 14일에는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타임월드 앞에서 일본 아베 규탄 2차 대전 시민 촛불이 타오릅니다. 일본의 논리에 또 환해동하면서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뜻 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또 아베 경제보복 규탄 세종 시민 모임도 광복절 저녁 세종 호수공원 무대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일본에 대한 지역의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양심을 믿고 물품을 빌려주는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양심과 물품 모두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염에 대비해 한 지자체가 마련한 양산 수백 개가 석 달 만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양심 양산이 놓였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전 서구는 체감온도를 7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시민들에게 양산을 빌려주는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이 되자 캠페인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인 지 3개월 만에 준비된 양산 500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쓰고 나서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에 양산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좀 결여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대전 시내 곳곳에 위치한 타슈 대여소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전시가 타슈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보관함과 바구니 곳곳마다 헬멧이 회수되지 못해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헬멧들이 많이 들어차 있던가요? 아니요, 보통 비어 있죠. 그리고 제가 정거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타슈 있는 거는 저기랑 무역전시관 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자전거 헬멧 500개를 타슈 대여소에 배치했는데 1년도 안 된 지금 90% 가까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타슈 자전거는 물론 안전 헬멧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사용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제자리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수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양심 비품 제공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서구는 내년에도 양산 쓰기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헬멧 분실률이 너무 높아 추가 헬멧 지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논산 연무읍의 한낮 수은주가 36.3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았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는 1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예산과 당진에는 각각 9.5mm와 5mm의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오늘 밤까지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내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인 비 소식 이후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징금 10억 1,5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내역으로 부실한 핵종 농도 분석에 따른 방패물 인도 기준 위반이 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연구로 해체 폐기물인 목재 수백 킬로그램을 무단 반입해 소각한 행위, 방사성 관리구역에서 철거한 폐 전선 8.4kg을 기록 없이 처리한 행위가 각각 400만 원입니다. 또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시설에서 나온 목재 40kg을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주대 교원연수 초빙 강사의 음담패설 사태에 속보입니다. 문제가 된 초빙 강사는 강연 전에 자신이 노벨과학상 후보라는 황당한 이력서를 공주대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연수 과정에서 또 다른 황당한 강연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교사 500명이 참석한 연수장에서 여성 신체를 들먹이며 음담 패설을 한 초빙 강사. 이 강사가 강연 전 학교 측에 보낸 이력서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한국 후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홍채에 관한 연구로 올해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각 분야 후보를 수상 뒤 50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합니다. 초빙 강사에게 후보에 오른 경위를 묻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노벨상 후보자는 50년 동안 밝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벨재단 저게 1회예요. 한국은 생리의학상 노벨 후보로 인정을 받았어요. 공주대 측의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강사 이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섭외를 진행한 탓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력서에 대해서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사후라도 우리가 확인해보자.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중이고요. 교원 연수 과정에서 또 다른 황당한 강연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모 교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여자들 말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대 측은 이런 민원이 접수되자 해당 교수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가 교원 연수 과정에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거라며 전반적인 개선과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한국 육상계의 샛별로 떠오른 계룡중학교 양예빈 선수. 얼마 전 29년 만에 여중생 400m 신기록을 세우면서 육상 팬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는데요. 충북 보은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에 출전해 또 다른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양예빈 선수가 출전한 종목은 육상 200m 여자 중학생부입니다. 오늘 충북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8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서 양예빈은 26초 46으로 예선을 통과했고 준결승에서는 25초 89를 기록하며 조 1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한낮 경기를 피하기 때문에 준결승전은 저녁 6시 넘어 열렸고 결승전은 잠시 후 밤 9시 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예빈은 자신의 주종목은 아니지만 200m에서도 자신의 개인 기록 24초 91을 경신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원래 목표는 부별신 깨는 거였는데 그걸 깨서 이번에는 0.01초라도 자기 개인 PB 깨는 게 저의 목표예요. 육상계는 내일 있을 400m 경기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29년 만에 여중생 400m 기록을 깨며 성인부까지 포함해도 국내 2위, 18세 이하 아시아 7위의 놀라운 성적을 거둔 양예빈의 폭풍 질주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여자 초등부 100m 결승 경기에서 12초 97로 1위를 기록했던 홍성 한울초등학교 한수아 선수도 오늘 200m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충남 출신 육상 기대주들의 멋진 레이스가 한여름 트랙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청양 출신의 언론시민운동가인 한상혁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인 미디어 전문 법률가로 알려졌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